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빡행입니다. 예,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제가 전담자문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마련해 주신 제 개인 업무방에서 촬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 뭐 했었지? 스마트 생태 공장 했었나? 뭐 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얘기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 사업이 단순히 어떤 뭐 정책 자금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회사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서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연구 개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R&D 있던 게 바로 정부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이제 뭐 올해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예산 배정이 좀 늦게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차수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재공고가 나서 지금 일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전반기 거의 1, 4분기 지금 이제 2, 4분기이긴 하는데 5월 안에 거의 모든 게 선정평가가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 7월달에 협약을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지원 사업, 즉 R&D 쪽으로는 지원할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유튜브를 하느냐? 바로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안 사항이 있겠죠. 근데 지금 빡캠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수요 기획에 대한 업무입니다. 수요 기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돈은 있어. 자, 내년에 쓸 돈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내년에 100억을 쓸 거야. 100억을 쓸 건데 어디다 쓰지? 그럼 아이템 가져와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100억을 어떻게 쓸 건지 뭐 1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이렇게 해서 뭔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약식 사업 계획서요. 제출했을 때 그걸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 또는 내후년도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받아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수요 기획이라는 겁니다. 물론 또 수요 기획의 정확한 용어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쪽에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수요 기획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뭐죠? 수시 기획. 그쵸? 아무 때나 수시로 넣는다. 수시 기획.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줘요. 일정한 시간을 주고 항상 정기적으로 해요. 아, 이거 이미 다 나왔네? 이게 바로 정기 기획입니다. 지금 빡행은 지금 현재 그 정기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사가 이 정부 지원 사업, 연구개발 R&D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라고 했죠? 제 박사는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도 어떤 일을 했었죠? IT 회사의 R&D 팀장을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직접 실제 R&D도 하고 제가 책임 연구원, 그러니까 책임자가 돼서 PM 또는 PL이 돼서 실제 R&D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심판도 해보고 선수도 뛰어보고 했기 때문에 더 잘하겠죠. 왜? 지금은 또 평가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평가 갔다고 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그냥
바킹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 프로필 다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요 기획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수요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좀 분야마다, 어느 분야라고 말씀도 못 드리네. 좀 분야별로 지금 수요 계획서 작성해서 어떤 부분은 입력도 했고, 어떤 부분은 아직 지금 작성 중이고, 어떤 부분은 또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제가 작성도 하고 있다가, 이런 거를 좀 컨텐츠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사실은 이 수요 기획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산이, 그러니까 R&D 예산, 앞으로는 R&D라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예산이라고 안 하고, R&D 예산이 있으면 자유공모가 많았어요. 자유공모가 뭐죠? 예산은 있는데 정말 어떤 목적성이 없지만 자유로운 사업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그래도 사업성 있는 것들을 뽑아주는 게 자유공모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획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획 과제라고 하면 정확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와 제품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목표 또는 기술이 있으면 이거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회사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확한 목표와 기술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미 기획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기획되어 있는 R&D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획되어 있는 R&D는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바로 수요 기획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하는 것들은 누가 기획을 하느냐? 당연히 각 R&D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전문기관, 돈을 주는 기관, 그죠? 기획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전문기관에 각 분야별로 PD들이 있습니다. 이 PD들이, 우리 방송국 PD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하잖아요, 방송기획은. 똑같습니다. 과제도 기획을 합니다. 근데 PD가 그러면 정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 세부적인 시장 기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요 기획을 통해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요 기획을 기반으로 해서 R&D 기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통해서 뭔가 나오지 않나요? 뭐라고요? 수요 기획한 자료를 통해서 R&D를 기획한다. 그러면 수요 기획, 그럼 박준규 행정사가 지금 수요 기획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사업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을까요? 바로 빡행이 알고 있겠죠. 만약에 제 사업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왜요? 제가 기획을 한 거니까 그거를 전문기관에서 선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획 과제, 기획 R&D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 확률이 높아요? 수요 기획을 한 쪽에서 선정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수요 기획한 데가 거의 100%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수요 기획을 했어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100% 선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요 기획을 했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 알까요? 빡행이 경험을 해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획을 한다고 100%될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확률은 높다. 왜? 그 기획된 R&D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수요 기획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수요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 양식들이 다 있거든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 기획에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산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수요 기획된 과제들 중에 정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고 이거는 우리의 기술에 좀 필요한 거다라고 느껴지면 그 해당 수요 기획이 결정이 되고 이 수요 기획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 스펙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 기획 한쪽에 의견을 묻겠죠.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더 세부적으로 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RFP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RFP는 실제로 이 기술, R&D를 하기 위해서 기술의 개요라든가 시장의 요구라든가 실제 세부 스펙, 그리고 예산, 그리고 향후의 미래의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RFP라고 하기 때문에 이 RFP를 기반으로 해서 과제가 나가고 그 과제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선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수요 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한 두세 장 정도로 수요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선정된 이제 수요 기획된 이런 사업이 RFP로 나가기 전에는 보통 한 5페이지 이상 구성이 됩니다. 내용들이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본 공고가 나게 되면은 실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그 RFP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스프레드하게 이제 펼쳐 나가는 분야별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듣게 되면 사실 이 수요 계획은 창업자들한테는 사실 해당이 별로 없어요. 창업자들은 거의 R&D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예고 창업자나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중기부 쪽 과제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소위 말 수요 기획해서 내려오는 과제를 손대는 것보다는 대부분 자유 공모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이미 기획된 거에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 기술이 있으면 들어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안 될 확률이 더 높은데 수요 기획이 아무래도 자유 공모보다는 될 확률, 기획을 한쪽에서 될 확률이 더 높고 실제로 경쟁률도 막상 이제 본 공고가 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이거 기획된 내용이구나. 그러면 어느 분야에 어느 기관에서 기업이든 기관, 정부처럼 연구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미 예측을 합니다. 왜? 그 분야의 기술들 대부분 시장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비슷한 볼륨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뭐 인스타에도 잠깐 올렸지만 200억짜리, 뭐 100억짜리, 뭐 한 사업당 50억짜리 이런 R&D를 이제 박해닝이 또 평가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요 기획 기간이거든요. 이제 12월 말까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정기 수요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12월 말까지 보통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 기획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저희 빡행에게 연락해 주셔서 자문 받으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